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저희가 같이 봐야 될 주제는 논문 꿈나무를 위한 꿀팁입니다. 네, 논문 꿈나무란 뜻은 지금 논문 첫 시작하는 논문 초보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저도 아직 논문 작성하는데 초보자인데요. 제가 논문 작성하는 과정에서 모았던 노하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저의 학력과 경험을 같이 볼 건데요. 저는 화동사범대에서 졸업했고 지금은 이화여자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계속 중국어 교사를 해왔고 지금도 중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저도 전에 중국어 교사했을 때는 논문에 대한 접해본 적 없고요. 지금 교수를 하면서 그리고 박사 과정 하면서 그때부터 1918년, 19년부터 그때부터 처음에 논문을 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3년 동안 제가 모았던 노하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3년 동안 제가 연구를 여러 가지 해봤는데요. 자세하게 보시면 제 연구하는 주제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중국어에 관련 연구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보시면 중국어에 관련된 거죠. 두 번째는 더 많은 것은 제가 이화여대에서는 다문화 상호문화이란 전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문화과 상호문화에 대한 연구를 조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해왔는데요. 그리고 책으로도 HSK 어휘를 하나 편집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 연구 논문을 가지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목차를 보시면 저희가 논문을 쓸 때 보통 두 가지 단계를 거쳐서 쓰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논문 설계 단계이고요. 두 번째는 연구 수행 단계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두 차례 거쳐서 이 두 단계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저희 첫 번째 단계, 즉 논문 설계 단계, 연구 주제, 선행 연구, 이론 배경, 연구 문제에 관련돼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연구 주제인데요. 여러분 연구를 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연구 주제입니다. 제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고민을 하셔야 하는데요. 보통 제가 주변 같이 공부하는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두 가지 오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거대한 주제, 예를 들어서 저는 북한 여성을 연구하고 싶다. 저는 유학생 연구하고 싶다. 그런 주제를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추상적인 주제, 예를 들어서 중국의 영화를 연구하고 싶다. 물론 이 두 개는 그런 주제를 연구해도 되는데 그러나 그런 연구는 아주 추상적이고 수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 주제 잡을 때 세 가지 기준으로 하시면 더 잡기가 쉽습니다. 첫 번째는 전공 과정으로부터 잡으세요. 저희 수업을 들으면서 참고 자료를 보시면서 과제를 하면서 주제를 잡은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대중 매체로부터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뉴스 이슈, 최근에 가장 핫 이슈는 코로나죠. 코로나 관련된 연구를 하셔도 되는데요. 그러나 너무 추상적인 연구, 코로나로 인해 한국 사회에 대한 영향, 이런 거는 너무 추상적이고 너무 거대하기 때문에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본인의 경험으로부터 예를 들어서 과외하는 과정에서 뭐 알바, 학업, 네, 여러 가지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연구 주제를 네, 도출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제 수업을 통해서 네, 연구 주제를 많이 뽑았는데요. 네, 그리고 과제를 하면서도 네,論문으로 연장한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슈, 네, 코로나 시대에 뭐 중국어 수업의 개선 방안 이런 연구도 네,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멀리서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본인 주변에 있는 사람, 주변에 있는 환경, 네, 주변에 있는 일을 통해서 연구 주제를 찾으시면 더 편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 연구 설계에서 두 번째 연구 주제를 정하고 나서는 선행 연구를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저희 연구는 모두 연구 다 과거의 선행 연구를 위해서 한 발짝 더 나가는 연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작은 한 발짝이요. 네, 한 걸음만, 반 걸음이라도 어떤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실은 저희 연구는 위인의 어깨에서 시작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행 연구 어디까지 해왔는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여기 세 가지 저희가 선행 연구를 검토하고 나서는 세 가지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관련된 선행 연구입이 너무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연구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선행 연구를 먼저 다 읽고 그 선행 연구에 대한 본인의 분석을 먼저 들어가야 되고요. 두 번째 상황은 제가 봤을 때 좀 연구하기가 쉬운 상황인데요. 적당히 있음. 네, 많지도 않고 그러나 여러 개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는 참고할 수도 있고 그리고 본인 발전시키는 공간, 네, 발전시키는 여유도 있다고 봅니다. 세 번째는 선행 연구 아예 없어요. 네, 그런 경우에는 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네, 선생님들과 아니면 지도교수가 상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행 연구 없는 경우에는 본인 다 하나하나씩 새로 만들어왔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 논문 쓸 때 뉴스이나 다른 자료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연구, 학술지나 졸업 논문 같은 연구를 바탕으로 쓰는 것은 좀 더 서투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예 선행 연구 없는 경우에는 네, 이 부분 조금 검토할 필요가 있고요. 그러나 그런 연구의 좋은 점은 본인의 연구하는 공간이 아주 넓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안전한 연구는 네, 선행형 적당히 있는 연구가 가장 안전하고요. 네. 그리고 제가 많이 쓰는 사이트는 네, 저는 방송대를 석사이기 때문에 방송대 사이트를 많이 쓰고요. 이거는 혹시 중국에 관련 논문 보시게 되면은 이 사이트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도 본인 여러 가지 루트로 통해서 논문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논문은 보통 학술지 논문, 그리고 졸업, 학위 논문, 박사, 석사, 학위 논문 이 두 가지 채널을 주로 이 두 채널을 통해서 선행 연구를 뽑아서 검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론 배경인데요. 여러분 선행 연구를 보시고 나서는 이 논문에 대한 기본적인 바탕,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본인 연구하고자 하는 내용을 어떤 이론 배경을 적용해서 분석해야 되는 것을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론 배경, 즉 분석의 틀, 제가 이 연구 주제를 분석할 때 어떤 기존, 어떤 틀을 가지고 분석할 건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이건 선행 연구를 통해서 뽑아낼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의 전공에 의해서 뽑아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論文에서는 제 전공을 살려서 상호문화 역량, 상호문화주의 이 두 가지 이론 배경을 가지고 이주민, 이주 여성에 대한 문제를 검토하고자 합니다. 이거는 저의 이론 배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론 배경은 분석의 틀, 여러분 연구 문제를 분석하는데 사용하는 틀이나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연구 문제. 우리 아까는 연구 주제를 했는데요. 연계 주제보다 더 구체적인 것은 연구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연구 주제는 이주민 여성인데 연구 문제는 이거보다 조금 더 구체화해야 되겠죠. 그러면 구체화하는 과정 같이 볼 건데요. 첫 번째는 연구의 필요성을 먼저 기술해야 됩니다. 저는 이주 여성, 중국어 교사에 관련 연구이라서 먼저 한국 사회에 대한 중국어에 대한 관심도, 그에 의해서 중국어 학습의 열풍, 그에 따라서 중국어 교사, 기관, 그리고 교사에 대한 필요성, 먼저 이 사회적인 배경을 먼저 기술을 했고, 그 두 번째는 이 배경에서 그래서 중국어 교사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도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선행 연구도 검토하면서 한계점을 찾았습니다. 중국어 원어민 교사에 대한 연구는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고요. 첫 번째는 방안, 그 교사의 측면에서 이 중국어 원어민 교사에 대해 연구를 했고요. 두 번째는 교사 이주민으로서의 연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는 제가 관심 있게 보는 것은 이 부분이죠. 왜냐하면 제가 연구하고 싶은 것은 이주 여성으로서의 중국어 교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 조금 더 중점을 두어서 선행 연구를 봤는데요. 근데 보는 결과는 이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있긴 하지만 그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주 여성 생활 중에 가장 스트레스 있는 부분은 사회적인 역할, 대인 관계로부터 많이 스트레스 받는 것은 선행 연구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공통점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계점을 도출했는데요. 그 선행 연구에서는 이렇게 어려움, 대인 관계의 어려움만 지적을 했고, 그러나 이 어려움에 대한 적은 방법 또는 해결 방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선행 연구의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제 연구는 이 선행 연구를 보험하기 위해서 조금 어려움과 극복하는 과정을 목적으로 쓰겠다. 이렇게 연구 문제를 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구 문제는 연구 주제에 체계화된 부분이고요. 연구 문제에 도출하는 방법은 선행 연구를 통해서 선행 연구 한계점 발견하면서 이거 포함함으로써 연구 문제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논문 설계 단계인데요. 저희가 4가지 소주제를 가지고 같이 분석을 했는데, 첫 번째는 연구 주제, 이거는 작은 거, 너무 큰 거 하지 마시고요.
네, 제 주변에 있는 거 주제로 하시면 좋고요. 선행 연구, 아까 말씀드렸죠. 적당히 있는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네, 세 번째, 이론 배경. 네, 문서의 틀이죠. 네, 제 연구 문제를 분석할 때 어떤 틀을 사용하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연구 문제 도출하는 방법도 말씀드렸고요. 네, 선행 연구의 한계를 통해서 연구 문제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 가장 논문 설계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실행 가능성입니다. 네, 여러분 이 논문 설계하면서 제 이 논문을 진행할 수 있을지 네,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실행하기가 어려우시면은 네, 나중에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주제가 구체적인 주제를 가지고 하는 것이 더 좋고요. 주변에 있고 익숙한 주제를 가지고 연구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봅니다. 오늘은 저희가 논문 설계에 대해서 같이 봤습니다. 혹시 그에 대한 궁금점이 있으면 저에게 댓글을 남겨주시면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두 번째 단계, 연구 실행, 연구 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